먼저 본 기회를 주신 우리 김순복 원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강의를 하기 앞서서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대기업이라든지 관공서 또는 그 실직하고 난 사람들 그리고 자기 남편이든지 친구든지 현재 대기하고 있던 50대부터 60대 사이의 남성 중심 또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본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보실 그 사진은 뭐냐면은 현재 그 한국 직업방송에서 저를 촬영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일자리 한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우리가 새로운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는 그 코리아 인포라는 잡지에서 저를 취재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중년 거듭나기. 특별히 이 중에서도 신중년 여러 가지가 닥치는데 어떻게 한번 재취업을 해볼까 그런 것을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KT 본사 또는 연수원 인재개발 등에서 약 28년간 일을 했고요. 특별히 외국인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직원도 강의 진행했습니다. 이후까지는 지금 이제 인색 1막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인색 2막이 진행됩니다. 현재는 하나데코 AS 펀드비에서 일하고 있고요. 뭐 제 특징이 뭐냐면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면 어디 부서 가든지 잠깐 표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그 허리가 좀 있고요. 인쇄 이임하고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시공 과정이라든지 잘 봐주세요. 왜냐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목공이라든지 중년, 건강훈련 등등등 있습니다. 강의는 원래 그 메인 잡이 아니라 저는 파트 잡으로서 진행을 했고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과정 연수 교육은 서정대학교에 가서 우리 대학교 4학년 대상으로 면접이라든지 인적성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취업에 이걸 녹화도록 줬다는데 일단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증 한 20여 개 되는데요. 사실 취업하는데 지쳐봐야 많은 도움이 별로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빨간색은 인색 2막이고요. 검정색은 인색 1막대 가지고 있던 자격증이었습니다. 구체 이것은 슬라이드 넘기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신중년 현상이 어떤 일을 벌어질까? 신중년에서 나는 나의 분석을 시켜서 어떻게 극복을 해볼까?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앞에는 무슨 잡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KT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K타리고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원치 않지만 낙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어차피 뭐 누구든지 맞닥뜨릴 나이가 되면 또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맞닥뜨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할 때는 이렇게 편했어요. 사실 국가고과 때문에 월급이 나오고 정말 고민할 것 없이 잘 나왔는데 막상 신중년이 되고 보니까 50세 초반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런 환경을 맞이하게도 누가 아무도 도와주셨습니다. 자기가 물결을 헤치고 나가지 않으면은 정말 넘어져서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느껴봤더니 나와 보니까 명함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 만나면은 명함 주고받는데 정말 주고받을 게 없더라고요. 고민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거 결혼식 때 안 온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신중에 돼가지고 다시 말해 퇴직하고 나서 영퇴하고 나서 결혼식을 시켰는데 생각했던 것이 100%라면 10%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금액적으로도 또 손실이 나옵니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드 마찬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인한테 괜히 미안해집니다. 왜? 그 학원 날을 같이 붙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집에 있기가 조금 민망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1년 정도는 같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출외합니다. 출외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별히 여성 되신 분들은 남편이 신중년일 때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까요? 다 5초에 안 나오시면은 제가 바로 시간상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한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지. 다 끊으신 바인데 좋아요. 시간 보겠습니다. 신중년 하면 이런 걸 제일 많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행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도 있고, 헬스도 있고, 그 다음에 헬스 하시나요? 금연보다도 뭡니까? 연금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나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미래를 어떻게 부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도 많이 신경 쓰게 되더라. 특별히 지금 정부에서 연금 개혁한다고 하니까 신중년들, 60대 초반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재취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관심 있어요. 왜냐하면 신중년들 퇴직해가지고 목돈 마련합니다. 그런데 바보처럼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우리 교육과정에는 주식이라는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만든다면 이것도 만들어야 한다. 왜? 이 사람들이 쉽게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의미상 해서 넣어봤고요. 여러분들은 여속에 속합니다. 먹이사슬 중에서 최하위 신중년에 속하는 거죠. 그렇지만 유엔 그 연령 기준을 봤더니 신중년이지만 아직까지는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가 있는 능력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은 신중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건강이라든지 헬스, 특별히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요. 노후 설계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가 모임도 잘 갖고요. 그래서 많이 모임을 갖는데 어떻게 합니까? 갖는 조건이 돼야겠죠. 뭐가? 취업이 돼서 돈을 벌여야만이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누릴 수가 있더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취득해가지고 취업 전선에 도전을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을 분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취업이 어려웠는지 분석해 봤더니 제 실제 인생 지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봤는데 어머니는 의사를 원했으나 바뀌었어. 뭐로? 색신이 걸려가지고 이과를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장창 어떻게 합니까? 이 문과를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고등학교 때는 뭐 9급도 7급도 합격해 봤고 또 이게 이제 한미 땡땡사 사령관 당병병 다시 말해서 미군 장성의 전속 당병병으로 근무를 해본 적도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뭔 선물이냐? 미군 군무원에 취업을 해라. 근데 사실 대학교 3학년 2학기만 맞춰간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도 인생의 어떤 기업이 전환점이었는데 그걸 좀 살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분석해 보고 뚝뚝 해보니 잘한 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인생 200 돌아가지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시험을 학교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아하 나는 시험 관련해서 취업을 하면은 빠르게 신중년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막 도전을 많이 합니다. 뭐 다시 한번 시험도 보고 중등교원 임용고시 봅니다. 54세 때 치릅니다. 물론 합격합니다. 그러나 면접 때 탈락을 하는 것이죠. 왜? 나이라는 벽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무슨 관리공단 다 1차 패스합니다. 여기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3차까지 건강검진까지 패스했어요. 그러나 무엇인지 몰라도 2배수 2명의 배수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어쨌든 신중년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합격도 하고 불합격도 하는데 결국 불합격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 그걸 극복하려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 지도를 그려보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가, 나에게 가장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업체도 회의를 해봤고 이런 업체도 등등등 내 개인사부터 해봤습니다. 그러나 별로 어떤 내 생활을 영위하는데 플러스는 조금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음 먹고 중소기업, 제조업에 들어가기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위에 있던 자기들 가지고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영구적이게 안 됩니다. 나이가 먹기 때문에 영역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교체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2의, 제3의 인생음악은 뭐가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한 거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신중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필요하면은 신중년 들어와가지고 성공했던 한 두 분만 소개하면은 김모 씨, 57세 나와가지고 그로트 디지털 하다가 현재 무주 기록기초 회장하고 할 계시고요. 이분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지인입니다. 54세 나와서 퇴직 전에 자기 커리어를 잘 디자인해가지고 신중년 안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삼성에 다녔던 신모 씨, 삼성은 워낙 이름을 잘 알기 때문에 삼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회사에 신중년들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제 체험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냥 살겠다. 또는 뭡니까? 치킨집 하니까 나도 한번 열어보겠다. 식당 만만해 보인다. 다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도전하는 경우에는 이미 더욱더 많은 분들이 도전했고 실패했고 반복하기 때문에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중개사 절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젊은 중개사 많이 있습니다. 도전해도 설령 자격증을 따신다 하더라도 신중년이 어떤 혜택을 보기에는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머리를 요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이죠. 노량진도 6개월 다녔습니다. 제가 나이 55세 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재취업을 해라. 다시 말해서 학원, 직업훈련부에 대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게 가장 빠른 여러분의 어떤 10년 전의 재취업 분야의 방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도 안 되면은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아직까지는 젊은이니까 한번 귀농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거 안 되면은 눈을 돌려서 해외 출도 해라. 캐나다라든지 일본. 왜? 당신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인이니까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편견이 좀 심하나 이런 캐나다라든지 일본이나 등은 아예 관계없이 원하면 충분히 갈 수가 있겠더라. 특히 여성 인종이 어떻습니까? K컬처가 좀 좋기 많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사 같은 거 한번 제가 권해보고 싶습니다. 커이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라면은 커이카도 많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해봐라 라고 하고 있고, 취업은 뭐 여러 가지 직접이 있겠지만 공채도 있지만 특채도 있지만 사채가 있다. 사채 좀 돈 같은 건데 사채는 좀 다른 용어입니다. 제가 만드는 용어인데 직접 가라.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업체에 가서 그쪽에 인사 담당이든지 대표이사님께 여러분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한번 면담해라. 그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노려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년, 16년 이막인데 이거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실력 멘토 필요하다. 건강, 환자처럼 보이면 안 된다. 환자처럼 보이면 리조트 보기 전에 바로 탈락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몸을 만들어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업체가 요구하는 스펙을 쌓아라. 맞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절대 못 갑니다. 업체가 좋아하는 것 쌓아야 되고 많이 뽑는 거에 도전해야지 그나마 여러분의 신중의 나이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조력자를 찾고 기대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선배 중에서 또 후배 중에서 먼저 나간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코칭을 받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좀 헤맸죠. 한 3년 정도 헤맸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주의깊게 듣는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인생 임학을 마치고 이막에 어떤 제대로 도전할 때에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더라. 또한 네 번째 보면은 지자체 직업훈련 관련 부서를 찾아가라. 지자체는 그냥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부서, 기관이기 때문에 가서 요구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맞는 직장, 직업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의 재취업을 막고 있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보시면은 노란색은 좀 우호적인 것이고, 흰색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노란색에 속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그나마 쉽게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얀색이다라면 어때요? 취업이 조금 어렵다고 보겠죠. 어려우면 어때요? 노란색에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60대라 하면 50대처럼 젊어보이게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비이공계 출신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공계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을 따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나마 취업 전세에 뛰어들어서 취업을 할 수가 있다겠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또한 이 뒤에 보면은 서로 종목도 했는데 청년 서로 종목을 피해라. 제가 한 번은 드론 자격증을 따겠다고 문의해 봤더니 못해래요. 따을 수는 있지만 취업은 어렵겠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젊은이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만큼 일단 직장에서 직업에 있을 때는 청년을 우대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피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성과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인데 특별히 남성 신중년이라면은 여성 서로 종목을 피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사다. 한국어 교사를 저도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누쿨 해봤어요. 세종어학당이라든지 관련 부서를 했더니 딱 보더만 55세 남성, 56세 남성이시대요. 안 된다만 않지만 저희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45세 미만의 여성으로서 교사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교사 직종은 또 상담 직종은 여성이 관련된 직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로 피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노란 것에 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일자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 그런 분들은 아마 충분하게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하한 계통에 속한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을 하시고 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그 자격증입니다. 탑5 된 자격증 다 모듈 조사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보면 제조업 같은 게 남성이죠. 무시 못합니다. 쉽게 볼 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쉽게 볼 수 있지만 다 돈을 주고 받은 만큼 받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남성이 지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 관련이겠죠.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좋겠죠. 여성 중심, 남성 중심.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성은 남성에 관련된 어떤 그 짭을 직종 어떤 자격증을 다 가질 수 있다. 왜? 취업을 잘 시켜드립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 직종을 가졌을 때 취업할 수 있나요? 노입니다. 노. 왜? 그만큼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고민하시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그 인생 열막 때 가지고 있던 자격증이요. 다 활용을 하나도 못했어요. 이후로는 제가 이제 인생 2번 하면서 해보겠다. 왜? 강사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따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 따지만은 어때요?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취득했습니다. 활용해서 했더니 거기 갔더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다 여성을 선호하고 우대하는 그러한 직종, 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쭉쭉 올라보니까 별로 그 남성 신중년에게는 영양가가 없는 자격증이 되었더라. 그러면 뭐냐? 이런 자격증, 건축 목공팀 자격증, 몸으로 때우는 자격증, 개나리 십장생을 자주 들여하는 자격증 등등을 딸 때만이 남성은 그나마 회피할 수 있고 피해갈 수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자격증을 획득함으로써 현재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는 저는 이제 전기기사 자격증, 나이가 60이 된 사람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좀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근데 전기기사 자격증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공계 계통은 문제가 있는데 인문과 그러니까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안 줍니다. 특별히 근데 인문학 중에서도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는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혹시 지인들 중에서 남성 지인들께서 그런 자격증을 원한다면은 반드시 이야기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999년도 시리 영화 보셨죠?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젊으신 분도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이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납니까? 우리 한석규 배우님, 그죠? 그 다음에 최민식, 명량 때 1700만 돌파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 송광호 배우님입니다. 근데 개런티가 누가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당연히 한석규 배우님이죠. 1억, 5천, 3천입니다. 현재 어떻게 됩니까? 봅시다. 자, 택시 운전수, 변호인, 기생충, 그래서 지금은 뭐 얼마 개런티 이야기 않도록 이분이 제일 많은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까지 변하게 되는 뭐냐? 그만큼 부단한 자기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의 신중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자기 자신의 극복을 하려면은 자기 자신의 핸디캡을 이겨내야만이 충분히 우리 송광호 배우님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시간 때문에 지금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하고요. 제 그 인터넷상의 닉네임은 연수원 교수입니다. 긍정 선생이고요. 항상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런 모토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잡학박사라는 그런 핑명도 쓰고 있고요. 제가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셰익스피어라는 영어를 쓰고 있고요. 대학원은 석사과정 마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쪽에 있는데 그런 마인드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싶은데 뒷분 우리 선생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질문을 생략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뭐 전체 토요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